예, 다 오신 것 같습니다. 네. 네, 오전에 진행하던 주신문 네, 남은 부분 진행하고요. 그 다음에 반대 신문 절차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75번부터 물어보시면 되죠. 그 오전에 증인께 좀 여쭤본 것 중에 몇 가지 좀 추가로 좀 여쭤보겠습니다. 그 증인께서 아까 오전에 말씀하실 때 증인 기억에 청문직인 경우에는 증인께서 공직기강 비서관실로부터 검증 보고서 받으신 기억이 없고 그걸로 인사 보고 준비하신 기억이 없다라고 증언하신 것 같은데 맞습니까? 제가 꼭 그렇게 말씀드렸다면 약간 다르게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그 네. 구체적인 사안이 기억이 안 난다는 그런 취지였습니다. 네. 그러면 증인 그 제가 보기에 증인께서 인사비서관 근무하실 때 김용현 국방부 장관 그리고 박성재 법무부 장관 그리고 증인께서 말씀하신 이제 김문수 이분 정도는 증인 계실 때 청문직으로 검증됐던 분들 같은데요. 그럼 증인 이렇게 예를 들어 드리면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김용현 장관의 경우에는 어땠고 뭐 박성재 장관은 어땠고? 그 박성재 장관, 김용현 장관 두 분은 그 아마 보안이 좀 더 중요한 그런 직위여서 그랬을 것으로 생각은 되는데 제가 발표 직전에 발표 자료 준비하고 브리핑 준비를 그렇게 요청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직위의 경우에는 제가 대개는 그 검증 결과를 받아보진 않습니다. 그럼 지금 김용현, 박성재 장관 임명 때는 공직기강 비서관실 검증 보고서 받아보지 못하셨고 그 인사 보고 준비도 안 하신 거네요. 예, 제가 별도로 그 건에 관해서 인사 보고를 한 적은 없습니다. 그 두 분의 박성재 장관님은 확실히 검증 보고서를 그 받은 적이 없고요. 김용현 장관님은 당시에 좀 맞물린 다른 인사가 있었던 것 같은 기억이 있는데요. 안보실장 등 연쇄 인사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그분들 인사 관련해서 제가 특별하게 그 받아보거나 인사안을 준비하거나 하진 않았었습니다. 증인 그러면 공직기강 비서관실로부터 검증 보고서, 검증 결과를 받아 보셨으면 인사 보고 준비를 하시는 거고 검증 결과, 검증 보고서를 못 받았으면 인사 보고를 준비 안 한다. 이게 연결될 수 있는 거예요? 그 단계에 따라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 어느 인사 보고 시에나 뭐 그 청문직 관련된 논의 시에 김문수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는 그 제가 성함을 대통령께 직접 들은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후에 검증이 시작될 것으로 그냥 그렇게 이해는 되고요, 일반적으로. 그 경우에는 아마도 저한테 검증 결과서가 왔을 가능성이 좀 더 큰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김문수 장관 후보 아마 그랬을 것 같습니다. 증인 기억에 김문수 장관 때는 검증 보고서 받아 보신 것 같다는 거예요? 예. 근데 좀 기억이 명확하진 않습니다. 예, 아무튼 그럴 수 그냥 있습니다. 좀 일상적으로 진행됐던 그런 건입니다. 그러니까 청문직인 경우에 전부 증인이 개입 안 했다, 관여 안 했다, 검증 보고서 못 받아봤다는 아니고 예, 그건 아닙니다. 예, 개별 케이스인데 증인 기억에 받아본 것으로 기억되는 케이스도 있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일부 청문직의 경우는 그 일반적인 행정부처의 경우는 그 검증 결과 좀 어려우신 방향으로 예를 들어 부담으로 그렇게 결과가 나오면 뭐 그거는 그냥 저도 참고로 받아봤던 기억도 있습니다. 예. 지금까지 저희 이 사건 공판 진행하면서 공직기강 비서관실 이제 행정관들도 증인으로 나왔었는데요. 그때 이렇게 디테일하게는 사실 안 물어봤던 게 그분들은 통상적인 절차로서 검증 보고서 작성되면은 인사비서관실로 보내는데 자기들 때 주로 그 인사비서관실에서 검증 보고서 받은 직원이 조두현 행정관이었다. 이런 증언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금 증인 말씀하고 조금 안 맞다고 느낀 게 그 공직기강 비서관실 행정관들은 통상적으로 항상 검증 보고서 나오면 인사비서관실로 송부해 주는 것으로 이제 증언을 했었어가지고 지금 여쭤보는 건데 그게 안 온 경우도 많이 있었던 거예요. 검증 결과가 검증은 이제 당연히 하니까. 아마 제 추측에는 제가 그 사안을 모두 확인해 보진 않았었는데 그랬을 것 같습니다. 이게 보안이 요구되는 직위의 경우에는 그 발표 전에
인사비서관실로 보내는 게 아니고 만약에 검증 결과를 전부 인사비서관실로 보냈다면 그러면 아마 발표 후에 언젠가 한꺼번에 보내거나 그런 방식으로 그냥 일률적으로 처리하지 않았나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그 가끔 그 검증 결과 보고서가 조금 여러 건이 한꺼번에 오는데 그 중에 어떤 건들은 저희 실에서 행정관들이 잘 모르거나 이미 지난 사안도 좀 있었다는 얘기를 들은 적은 있습니다. 예. 예, 그리고 아마 조두현 행정관은 제 기억이 맞으면 그 원래 그 공직기강비서관실에서 검증 결과서를 그 다른 행정관께서 주로 받으셨었는데 그분이 퇴사한 후에 후임으로 그 임시로 정해졌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임명이 끝난 후에 검증 보고서를 보낼 이유가 있습니까? 그냥 일괄적으로 처리하느라고 그러지 않았나 하고 저는 추측만 했습니다. 아 그러면 뭐 기록물 등으로 보관하기 위해서 그렇다는 글쎄 건가요? 저희 그 인사비서관실에서는 사실 검증 결과를 기록물로 보관할 의무는 없는 걸로 알고 있어서요. 그 시기나 뭐 절차 관련해서는 저도 구체적으로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가끔 인사비서관실이 하지 않는 그런 그 인사건도 검증 결과서가 오기도 한다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러면 어떤 필요성이나 이유가 있는 건 아니고 그냥 네, 자동적으로 뭐- 그냥 그렇게 보내신 걸로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건들의 경우는 행정관들끼리 이렇게 좀 보고 저한테 특별히 보고하거나 그러진 않았었습니다. 그럼 결국은 그런 것들은 안 보내도 되는 것들을 인사비서관에 보냈다는 예, 건가요? 예, 그냥 그 일괄적으로 처리한 것으로 저는 그 정도로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예, 다음 질문하시죠. 지금 아까 오전에 잠깐 말씀해 주시긴 했는데 방금도 이제 보완이 필요한 직위라고 표현을 하셔가지고요. 그 보완을 필요로 하는 직위가 뭐 예를 들면 어떤 직위로 알고 계십니까? 그 오전에 잠시 예로 들어드린 직위 중에 그 예를 들면 경호처나 아니면 그 검찰 등 수사기관 이런 데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외에는 그 다른 헌법기관도 좀 그 예가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뭐 헌법기관 워낙 중하기도 하지만 그 대통령의 행정부의 수반이고 다른 헌법기관의 인사를 진행할 때는 더더욱 좀 존중의 의미에서 더 높은 수준의 좀 보완을 유지하고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게 이제 높은 수준의 검증을 한다고 하면은 이해가 쉽게 되는데 조금 지금 증인 말씀이 와닿지가 않는 게 헌법기관을 존중하는 거랑 그 발표 전 보완을 유지하는 거는 어떤 차이가 있는 그 거죠? 공식적으로 대통령이 그 다른 헌법기관의 뭐 후보를 지명을 하거나 발표를 할 때 예. 그 공식 발표로 첫 그 어떤 공지가 이루어져야지 그 전에 후보 물색이나 검토 과정에서 미리 그 다른 루트로 이게 좀 그 밖으로 알려지거나 한다면 좀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담당한 인사는 아니지만 대체로 좀 더 고도의 보안을 지키고 있는 이유가 그것이 아닐까 그렇게 그게 근데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대통령 비서실 안에서인데요. 공직기강 비서관실은 인사 검증을 해야 되니까 당연히 연락이 돼야 되는 거고요. 이 검증해라 누구에 대해서. 그런데 그게 외부 기관으로 나가는 것도 아니고 인사 비서관실로 그걸 알려주지 못한다라는 게 보안을 유지 위해서라는 게 좀 이해가 안 되는데요. 아무리 그래도 그 사람을 하나 더 거치게 되면 그 보안은 그만큼 조금 약해지는 면은 있을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런 취지가 아니었나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75항입니다. 증인은 2022년 6월 7일 윤석열 대통령이 법무부에 인사정보관리단 설치하면서 그때부터 대통령이 임명하는 직위와 관련해서 1차적인 인사검증 업무는 인사정보관리단이 담당하도록 한 사실 알고 있으신가요? 당시에 보도를 통해서 그 인사정보관리단이 설치됐다는 그런 점을 알게 되긴 했는데 정확하게 그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그런 점에 대해서는 충분히 모르고 있었습니다. 제가 나중에 인사를 담당하게 되면서는 그 일반적으로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에 검증을 의뢰하고 있고 다만 모든 건에 대해서 반드시 의뢰하고 있는지는 제가 정확히는 모르고 있었고요. 예, 간혹 알겠습니다. 예. 조금 급하면 그 공직기강 비서관실에서 자체 검증을 한다. 요 정도 얘기를 오가면서 들은 적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공직 76항입니다. 공직기강 비서관실이 그 이완규 함상훈에 대해서 인사정보관리단에 인사검증 의뢰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건 사실이고요. 좀 길어서 좀 나눠서 여쭤보려는 건데요. 인사검증하지 않았고 2025년 4월 7일
오후부터 4월 7일입니다. 4월 7일 오후부터 증인 말씀하신 것처럼 자체적으로 인사검증 실시했는데 근데 이완규 함상훈에 대한 범죄 경력 조회조차 확인을 안 했습니다. 검증 보고서 작성하면서 그건 다 사실로 확인됐고요. 그 외에 이 이완규 함상훈의 기존 이분들이 재산 등록직이다 보니까 기존 재산 등록을 이제 공직자로서 해야 되는 분들이라서 기존 재산 등록한 자료하고 국세청으로부터 이분들에 대한 재산 및 납세 자료를 확보한 다음에 문제 없음 의견의 검증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리고 그 작성 완료 시간이 2025년 4월 8일 00시 정도로 이제 확인되는데요. 증인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알고 있으셨습니까? 당시에는 몰랐습니다. 지금 말씀 주셔서 정확히 알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 사건으로 진술서 쓰시게 될 때쯤은 이제 아시게 된 거예요? 그때도 사실은 그 언론에 보도된 정도 알고 있었고요. 그리고 네. 진술서에 질문 사항에 기재해 주신 그 내용은 알고 있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증인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이완규 함상훈에 대한 검증 보고서 받아보신 적 없고 그 검증 및 지명 등 과정에 관여하신 적 없다는 거죠? 예, 없습니다. 78항 생략하겠습니다. 증인 2024년 9월 6일에 24년 9월 6일입니다. 김용현 국방부 장관 임명된 사실 기억하시죠? 예, 2024년 중반에 임명됐던 것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공직기관 비서관실 소속 행정관 서원식은 2024년 8월경 청문직인 김용현에 대한 인사검증 때도 이원모 공직기관 비서관의 지시로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에 검증 의뢰 안 하고 공직기관 비서관실이 직접 인사검증했다라고 증언했습니다. 증인 이때 인사검증 과정이나 이런 부분 아시는 거 있나요? 없습니다. 증인 당시 공직기관 비서관실로부터 김용현에 대한 인사검증 결과 받아보셨습니까? 기억이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김용현에 대한 그 인사검증 결과 토대로 증인 인사보고 준비하고 개최한 기억 있습니까? 아니요, 그 건은 제가 보고하지 않은 것은 확실하게 기억합니다. 예. 당시 그 서원식 행정관은 당시 김용현에 대한 인사 검증 때도 이제 자체 검증이라 하는 거죠. 재산 및 납세 자료하고 범죄 경력 조회만 확인했다고 증언했는데 증인 이런 사정 알고 있으십니까? 아니요, 모릅니다. 증인 요거 하나 증인 직무상 관련돼서 의견을 하나 여쭤볼게요. 만일 공직기관 비서관실에서 인사비서관실로 검증 보고서 보내잖아요. 근데 그때 김용현, 이완규, 함상훈과 같이 재산 및 납세만 보든지 아니면 거기 더해서 다른 자료 없이 범죄 경력 조회만 확인한 정도. 이게 왜냐하면 통상적으로 인사검증 실시하면 10개 넘는 항목에 대해서 정보를 수집하는 건 저희가 확인했거든요. 근데 국세청 자료하고 범경조회만 또는 범경조회도 안 보고 검증 보고서라고 작성해 와가지고 인사비서관실로 송부를 했어요. 근데 증인이 그 사실을 알게 되셨어요. 그랬다면 인사비서관으로서 증인께서 어떤 조치를 취하셔야 되고 취하셨을 것 같습니까? 재판장님, 이거는 가정에서 물어본 거라 이게 적절한 질문인지 의문이 되고 증인이 이걸 대답을 할 수 있는 것인지도 이 가정에 대해서 확인하거나 안현재의 결과가 송부됐고 그런 사실을 알았다면 어떤 조치를 취했을까? 이게를 묻는 거는 좀 네, 뭐 증인으로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예, 이 부분은 생략하시고 다른 방식으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그 인사검증 보고서를 받아보셨을 때 이게 자체 검증을 한 건지 아니면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에 의뢰해서 한 건지 그런 걸 확인하십니까? 아니요, 저희가 그걸 확인할 방법은 없습니다. 제가 사실 마지막으로 검증 결과를 본 지가 좀 이제 오래돼서 서식이 뚜렷하게 기억나지는 않는데요. 그래도 예를 들면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의 뭐 의견 이런 식으로 항목이 정해져 있지는 않았던 것은 확실히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전에 어떤 단계와 어떤 소스로부터 이 정보들을 취합했는지는 사실은 결과서만 보는 인사비서관실로서는 알기는 어려웠습니다. 그럼 인사검증 보고서를 받아보시고 나서 뭔가 좀 보완이 필요해서 보완을 요구한 적이 있습니까? 아니요, 그런 적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하게 뭔가가 빠져 있다거나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은 없습니다. 그 저희가 이제 재판 과정에서 확인한 인사검증 보고서에는 뭐 예컨대 여러 가지 시간상 제약으로 확인을 못했다는 표시가 되는 경우도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런 항목이 있을 때 혹시 뭐 증인이 그에 대해서 좀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하다고 요청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아니요, 그런 적은 없고요. 그리고 예, 일단 그렇게 요청한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증인 입장에서는 그 인사검증 보고서를 받으시면 그냥 그 자체로서 한번 검토를 증인이 하시거나 행정관이 하거나 해서 문제가 있는지 이렇게 막 확인만 하시는 건가요? 그리고 문제 없음 주문인 경우는 사실은 그 행정관이 한번 읽어볼 수는 있겠는데요. 저희가 그 문제 없음 주문인 검증 결과에 대해서 이것은 뭔가 문제가 있으니 재검토를 해달라 이렇게 요청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면 뭐 예. 부담이 있다든지 이런 식으로 결론이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부담이 있는 경우는 그러니까 사안에 따라 다를 텐데요. 결국은 그 부담이라는 게 임명이 불가능하다는 뜻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임명 시에 어떤 일정의 부담이 좀 될 수 있다 이런 정도 취지인 걸로 알고 있어서요. 그러면 혹시 뭐 공직기강 비서관실에서는 이게 임명이 좀 힘들다고 보시는 거냐 실제로 그 정도 의견을 좀 묻거나 그렇게 하긴 했었는데 그런 경우는 결국은 그 저나 공직기강 비서관이 단독으로 뭐를 정하거나 그러지는 않고 대부분의 경우는 결국은 그 윗분들께 다시 보고가 올라가서 위에서 정하셨던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이제 인사검증 보고서에 대해서 추가로 뭐 검증을 해달라는지 그런 거는 증인이 한 바가 없는 거고 그냥 그 내용 중에 이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뭐 보고를 한다든지 뭐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신다는 예, 말씀이시죠? 그리고 아까 잠시 오전에 언급은 했었는데요. 예를 들면 그냥 일반 고위공직자 승진 아닌데 그 재산 관계 같이 해소가 가능한 그런 문제점 때문에 다소 부담 정도 나온 분은 그러면 그 좀 공직기강 비서관실 양해를 구하고 각 부처 인사과에 연락을 해서 혹시 이분이 그 재산상 어떤 문제점을 좀 해소하실 수 있는 상황인지 문의를 해서 그 점이 또 빨리 해소가 되면 그러면은 그 인사를 좀 진행하기도 하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어쨌든 뭐 그런 것들도 뭐 인사검증 보고서의 내용을 추가하거나 그런 게 아니고 그걸 예. 기초로 해서 뭔가 해소할 수 있느냐 이걸 예, 확인해 보신다는 거네요. 예, 대부분 그렇게 처리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 84번은 뭐 변호인께서 이해하신 것처럼 뭐 가정적인 질문이라서 생략하시고 알겠습니다. 방금 질문으로 그냥 대체하시는 걸로 예, 하시죠. 알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하시죠. 예, 증거 목록 순번 703번 전국 참고 자료 제시하겠습니다. 저희는 한번 봐주시고요. 이게 정무수석실에서 생산 2025년 3월 28일에 이제 생산된 자료인데요. 그 정무수석실 소속 행정관이 작성했다는 건 이제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읽어봐 주시고요. 이 내용. 대략적으로 보시면 말씀해 주시면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 말씀 주십시오. 예, 증인 이 자료 혹시 보신 기억 있으십니까? 아니요, 없습니다. 처음 보시는 자료예요? 네, 예, 증인 그러면 86항 생략하겠습니다. 증인 이 자료 내용 보면은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총리가 계속 마은혁 헌법재판관 미임명하면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추가 탄핵안 발의하게 될 것이니까 그 경우 즉시 한덕수 국무총리가 한덕수 권한대행이 대통령 목사 헌법재판관 2명을 지명하고 국회에 인사청문 요청안 제출해야 한다라는 그런 전략을 세운 내용인데요. 증인이 인사비서관으로 근무하시면서 이러한 내용 있잖아요. 지금 방금 제가 말씀드린 전략,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들으시거나 공유받거나 하신 적 있으세요? 없습니다. 그럼 증인은 아까도 말씀을 하셨는데 그 대통령 목사 헌법재판관 후보자 뭐 물색, 추천, 뭐 지명 뭐 이런 과정에 일절 관여하신 게 없는 거죠. 예, 제가 그 대통령께서 저한테 헌법재판관에 관해서 업무를 지시하시거나 말씀하신 적이 아예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증인 임기 때는 그러니까 증인 임기 전에 정영식 재판관 계셨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두 분이어가지고 당연히 이분들 아니면은 이제 증인께서 헌법재판관 업무에 이 인사 업무에 관여하실 리는 없었거든요. 증인이 기억하시기에도 그냥 아예 없으시잖아요. 헌법재판관이 이 두 분 빼고는 이완규 함상훈 이 두 분 빼고는 예. 증인 임기 때. 예, 국회 선출목만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네, 주신문 마치고 반대 신문 절차 진행하겠습니다. 누가 먼저 하시겠습니까? 피고인의 변호인 박기웅 변호사입니다. 예, 먼저 하시죠. 지금 주신문 이제 오해가 있으실까봐 좀 더 명확히 하기 위해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예, 그 주신문 19항, 37항, 38항 뭐 여러 가지 그 질문에서 통상적인 절차를 인사 검증 절차에 대해서 증인한테 이제 물어봤는데요. 그래서 증인도 뭐 대체적으로 뭐 틀린 건 틀리고 맞고 말인데 이런 질문 하에서 그러니까 솔직히 말씀드려서 혹시 이게 처음에는 통상적인 절차하다가 뒤에 가면 이제 그게 다 빠지고 마치 일반적인 절차인 것처럼 왜곡이 돼가지고 그게 혹시 그렇게 오해될까봐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드리는 겁니다. 네. 그 여기서 증인님께서 여러 가지 질문에 대해서 뭐 일반적인 경우를 말한다, 통상적인 경우를 말한다는 것은 대개 어떤 직위에 대한 그 검증 경우를 예정하고 답변을 주신 건가요? 일반 행정 각부의 그 고위공직자, 일반직 고위공직자들을 염두에 두고 말씀드렸습니다. 저희 그 대통령이 임명하는 직접 임명하거나 아니면은 권한 위임해서 임명하는 그런 고위 공무원단에 관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예. 그리고 24항과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증인께서는 아까 그 청문직의 경우에는 날짜나 그 시기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반드시 검증 결과 보고를 받고 지명 등 인사 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아니다. 반드시 그런 건 아니다. 그리고 문제가 있다고 보고되지 않으면 그러면 그 후속 인사 절차가 진행되기도 한다. 이렇게 취지로 얘기를 하셨는데 그럴 수 있나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나요? 즉 다시 한번 제가 혹시 이해를 못했을까봐 예. 청문직은 시기나 날짜가 되게 중요하고 아까 말씀대로 안보나 보안 그런 혹시 정보가 새거나 이런 게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반드시 검증 결과를 보고 대통령이 지명 등 그 인사 후속 절차를 진행한 것은 아니다. 그리고 문제가 있다고 보고되지 않으면 그런 후속 절차가 그냥 그대로 진행되기도 한다. 이렇게 취지로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그런 청문직에 그런 경우도 있나요? 그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제가 청문직 중에 그 일부 적어도 일부 직위는 검증 결과를 직접 받거나 하지 않아서요. 제가 아까 만약에 이런 취지로 그렇게 읽힐 수 있게 말씀드렸다면 약간 어떻게 보면 정정이 필요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제가 검증 결과서를 직접 받아보고 그걸 그 후속 절차를 취하는 그런 안건의 경우에는 검증상 문제 없다고 말씀을 드렸을 수도 있는데 그 제가 알지 못하는 다른 건의 경우는 사실은 어떤 절차로 진행되는지 저는 전혀 모르는 셈입니다. 예. 그러니까 질문 중에 검증 절차 없이라는 말에 대해서는 증인을 통하지 않고 검증 절차를 했는지 안 했는지는 증인은 모르겠다는 입장이신 거고. 예, 그런 취지였습니다. 그러니까 임명할 때 검증을 안 거친다는 그런 취지로 말을 한 건 아니기 때문에 그건 모르신다는 거잖아요. 예, 제가 알지 못하는 영역이라서요. 네. 그러면은 그러니까 증인에게 거치지 않은 인사 비서관실이 관여하지 않는 경우도 아까 많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런 경우는 증인은 잘 모르는. 예, 저는 네. 아예 모르고 있습니다. 예. 예, 이사님. 네. 혹시 뭐 한독수 피고인의 변호인 다른 분들은 네, 질문 없으신가요? 다음 다른 피고인 하시면 되겠습니까? 예, 없으시면 네. 그러면은 뭐 순서대로 하면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정진석 피고인의 변호인께서 하시겠습니까? 네. 제가 신문 사항을 준비해 오긴 했는데 이게 워낙 앞에 주목되는 게 많아서 그냥 한 짧게 그냥 네, 그렇게 신문 사항 없이 그냥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증인이 인사비서관 업무를 함에 있어서 그 인사 업무의 뭐 원칙이나 절차, 기간 이런 것들을 정해놓은 법령이나 내부 규정 이런 것들이 있었나요? 특별히 없었습니다. 그 아까 잠시 말씀 주셨던 인사추천위원회 관련된 규정이 있긴 했었는데 사실 거기는 그 기간에 대한 규정은 아예 없었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요. 특별하게 절차나 원칙을 정하고 있던 규정도 아니어가지고 제가 기억하고 있는 그런 규정은 없는 셈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한 가지 이제 규정 유사한 게 있는 것이 이제 인사위원회 관련된 것이라고 생각되는데요. 아까 말씀 비서실장이 위원장이 되는 인사위원회를 둔다. 그리고 거기서 인사를 논의한다. 이렇게 규정은 돼 있는데 직제. 그런데 실제로는 비서실장이 주재하는 인사위원회가 열린 것이 아니라 대통령께서 주재하는 인사보고가 있었다는 것이죠. 예, 그런 취지였습니다. 그러면 그 회의를 보통 통상 인사보고 이렇게 불렀다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인사위원회나 인사추천위원회나 이런 용어는 잘 쓰지 않았다. 네, 인사보고라고 다들 불렀습니다. 결국 이제 비서실장이 주재하는 인사위원회는 없었고 비서실장도 대통령이 주재하는 인사보고에 참여해서 거기서 의견을 주고받고 이렇게 논의를 하는 그런 인사보고만이 있었다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대통령이 주재하는 그 인사보고를 하기 전에 증인이 인사비서관이 비서실장에게 그 인사보고에서 다루어지는 내용을 간략히 보고를 했죠. 예, 그렇습니다. 그 보고하는 어떤 절차가 예를 들어 이제 한번 예를 들어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께 인사보고를 하러 가기 전에 실장실에 들러서 오늘 이러이러한 회의가 이렇게 진행됩니다. 안건은 이런 내용이고 이렇게 검증 결과는 이렇고 하는 그런 개략적인 내용을 실장에게 보고 드리고 그래서 같이 대통령실로 이동하는 그런 내용의 보고입니까? 아니면 사전에 충분한 시간을 두고 실장에게 보고를 드리는 것입니까? 보통은 그 하루 정도는 앞에 보고를 드리려고 했었고요. 그리고 혹시 이제 보고 자료에 차이가 있으면 현장에서 또 실장님께서 약간 혼돈이 있으실 수 있기 때문에 대통령 보고 자료와 같은 보고 자료를 쓰려고 했었습니다. 그러면 하루 정도 전에 실장께 보고를 드리는데 별도로 보고서를 작성하지는 않고 예. 대통령 인사보고 자료를 그대로 가져가서 사전에 사전에 보여드리는 그 정도였고 그리고 혹시 피드백이 있으시면 또 반영을 해야 돼서 그래서 보고 자료는 그러니까 보고 그 자료는 같은 것을 사용했습니다. 혹시 그 비서실장이 그 인사보고를 받고 어떤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서 의견을 많이 내거나 많이 고치거나 이제 그러는 경우가 많이 있었는가요? 그렇게 많이 피드백을 주시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소관 수석실에서 거의 마지막 의견을 주는 시스템이었기 때문에요. 비서실장께서는 주로 그 회의의 흐름을 좀 주재하시고 하는 역할을 하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인사 검증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청문직, 특히 청문직의 경우에 인사비서관을 통하지 않고 인사검증 의뢰가 이렇게 있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처럼 지금 증언을 하셨거든요. 그렇다면 그러한 경우에 증인이 모르게 인사검증이 지시가 내려가는 것은 증인의 경험상 볼 때 결국 대통령의 지시로 그렇게 된 것이죠? 예, 그 청문직인 경우는 대통령 지시 없이 그렇게 검증이 착수되긴 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청문직의 경우에 예. 대통령께서 그렇게 특별히 따로 지시를 하고 절차가 따로 이루어지는 그런 이유가 혹시 어떤 이유에서 그렇게 됐다고 생각하셨나요? 혹시 그런 것을 생각해 본 적 있나요? 예, 그거는 아까 사실 그 청문직에 관해서 말씀드릴 때 좀 말씀드리던 포인트랑 비슷할 것 같은데요. 청문직의 경우에 사실은 그 시기나 이런 보안 같은 것들이 많이 중요하고 그 이유는 시기는 사실 청문직은 일단 청문직의 경우에 워낙 공직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리고 국민들께 드리는 메시지인 경우가 많아서 그래서 시기에 관해서 특별하게 좀 대통령께서 관심을 두셨던 것으로 알고 있고 그리고 그만큼 그 사전에 어떤 후보자들이 좀
그 노출이 되는 경우에 공직사회에 괜한 혼돈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 예를 들어 부처의 수장이 바뀔 수도 있다는 메시지 자체도 공직사회에 굉장히 큰 좀 혼란을 줄 수 있어서 그래서 그런 점을 최소화하고자 좀 보안을 고도로 유지하신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요약하면 청문직에 대한 대통령의 임명 행위는 고도의 정무적, 그죠? 정치적 결단이고 국민과 공직사회에 미치는 메시지가 강력하기 때문에 그 시기도 중요하고 사전에 그것이 누설돼서 그 메시지의 강도나 어떤 의미가 변화되는 것을 막아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시기가 더 중요하고 보안도 더 중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인사비서관을 거치지 않는 경우가 늘어나고 통상적인 검증 절차나 통상적인 보고 절차를 거치지 않는 경우가 많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해하신 거죠? 예,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인사검증 또 묻겠습니다. 인사검증 결과가 이제 증인에게 오면 그 검증 결과를 상세하게 비서실장에게 보고한 적이 있나요? 그런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일단 문제 없음의 경우는 보고를 할 필요가 없었던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보고 자료에 문제 없다고 기재하는 것 정도였고, 그리고 문제가 있는 경우에도 사실 제가 그 별도로 검증을 직접 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보고 자료에 기재하는 정도로 기재를 해 두었습니다. 그러면서 이걸 그대로 보고를 드리게 되면 그러면 아마 이 사안에 대해서 조금 더 필요하시면 아마 저 공직기강 비서관이나 민정수석실에서 추가로 구두로 설명을 드릴 거다라는 점을 제가 굳이 비서실장님께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그렇게 이해하고 계셨던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증인이 인사비서관으로 이제 근무하시는 동안에 비서실장과 민정수석이 임명이 됐거든요. 여기 있는 두 분이 임명이 됐는데 그 두 분에 대해서 증인이 인사검증을 요청하거나 그런 적은 없지요? 없습니다. 혹시 인사검증을 했는지 안 했는지 아십니까? 이 두 분에 대해서? 아니요, 모릅니다. 알겠습니다. 인사검증 결과가 부담이나 다소부담 이렇게 나오는 경우에도 대통령께서 임명을 강행하신 경우가 자주 있었습니까? 제가 횟수나 어떤 빈도를 기억하기는 어려운데 당연히 그 어떤 전문성이나 여러 가지 필요로 임명을 진행하신 경우도 많았습니다. 아까 잠시 말씀드렸지만 그 부담이나 다소 부담이라는 것이 임명이 불가능하다는 그런 검증관들의 의견은 아니었고 그 임명 시에 이러한 저러한 그 좀 국정에 부담이 되는 요소가 있으니 잘 고려해 보시면 좋겠다 이런 정도 취지였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냥 임명권자의 결단으로 진행이 되는 경우도 있었던 것으로 압니다. 그러니까 인사검증이라고 하는 것이 대통령 인사권 행사에 대한 뭐 제한이나 뭐 규제 이런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인사권 행사에 필요한 참고 자료를 보좌하는 그런 의미로 증인도 받아들였던 것이지요. 예,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다시 묻겠습니다. 김용현 경우 지금 증인이 있는 동안에 청문직 이 임명된 경우가 몇 명이나 될까요? 한 대여섯 명 됩니까? 수를 좀 그러니까 근데 아주 드물잖아요, 그죠? 장관 몇 분, 뭐 그런 정도죠, 그죠? 예, 그러니까 열 손가락 안에 들겠죠. 숫자는 사실 좀 지금 세기는 어려운데 청문직의 경우는 그 공개되기 때문에요. 모두 예. 그냥 그 아시는 분들일 것 같습니다. 그래요? 예, 아주 빈도가 높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 중에 이제 증인이 조사를 받을 때 언급했던 분들이 김용현 장관의 경우에 장관으로 임명될 때 인사검증을 뭐랄까 공직원 비서관실 내에서 자체적으로 간략하게 했다 이런 얘기를 들었던 것 같다. 맞습니까? 아니요, 제가 그렇게 특정해서 들은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런가요? 예. 예. 박성재 장관의 경우에는 결국 나중에 발표할 때에만 예. 알았다. 예, 박 장관님은 그 발표되기 직전에 아마 발표문을 누군가가 주셨거나 아니면 저희한테 급하게 그 이력을 토대로 발표문을 아니 브리핑문을 한번 준비하라고 하셨을 겁니다. 그러면 어떤 경위에서 어떻게 추천됐는지 인사보고가 있었는지 검증을 어떻게 했는지 증인은 모른다는 거죠. 예, 그 두 그러면 분의 아까 말씀드린 그 통상적인 절차의 인사 절차와는 완전히 다른 절차를 밟은 것이라고 봐야 되겠죠. 예, 청문직의 경우는 워낙 다양하게 인사가 이루어져서 예, 통상적인 그 조금 더 일반적인 일반직 공무원 그 인사와는 완전히 다르게 진행되는 경우도 많았고 말씀드린 것처럼 법무부 장관이나 국방부 장관은 워낙 그 자체로도 보안이 중요한 자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관여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문직 인사의 특이성을 제가 이렇게 쭉 증인의 증언을 들으면서 정리를 해보면 우선 추천을 인사비서관실에서 시기를 정해서 공식적으로 추천 인사 보고를 하지는 않는 것 같고요. 그죠? 다양한 루트에서 대통령의 결심에 의해서 인사가 개시가 되고 검증도 인사비서관에서 의뢰하는 게 아니고, 그죠? 검증 결과에 대해서 인사비서관이 받아서 따로 보고를 한 기억도 잘 없고, 그 다음에 시기와 날짜가 중요하기 때문에 언제 하는지 또는 누가 임명되는지도 발표할 때까지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었다. 즉 다시 말하면 대통령의 어떤 그 의사에 따라서 모든 것이 좌우되는 극히 정치적이고 예외적인 그런 어떤 인사권 행사였다. 이렇게 정리될 수 있지 않을까요? 예, 가능할 것 같습니다. 추천 루트도 사실은 그 일반적으로 저희야 인사비서관실이야 그 후보 풀을 마련하기 위해서 대통령실 내부에서 그 여러 수석실에 수시로 후보 추천을 요청을 드리긴 했었는데요. 그것은 일반 후보자 풀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었고, 사실 그 대통령께서 어떻게 추천을 어디서 받으셔서 결정하셨는지는 저희는 모르고 있습니다. 청문직 인사의 경우에 증인 인사비서관실에서 청문직 후보를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서 선정해서 보고 드린 기억이 있습니까? 후보 추천을 인사비서관실에서 한 기억이 있습니까? 예, 있기도 합니다. 말씀해 보시겠어요, 혹시? 예, 그 최종 임명됐는지까지는 제가 조금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아무튼 그 일반 수석실에서 경제 수석실에서 하는 그런 인사들 중에는 있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권한대행 체제에 관해서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증인은 권한대행 체제가 들어서기 전과 죄송합니다. 그 혹시 신문상 있으시면 좀 주시면은 너무 길어요. 예, 드리겠습니다. 예, 그 보고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근데 이게 제대로 반도 안 해서 드리겠습니다. (31항을) 묻겠습니다. 권한대행 체제가 들어서기 전과 후에 증인의 역할은 내용 면에서 변화가 있었나요? 아니면 양적인 면에서 변화가 있었나요? 구분해서 말씀드리기는 약간 어렵기는 한데요. 일단 양적인 면에서는 그 신규로 아주 새롭게 진행되는 인사의 수가 많이 줄어서 그래서 그 면에서 약간 줄었다고 말씀드리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내용 면에서는 그 종전에 진행되던 인사 사안 중에 각 부처에서 그 업무상 필요에 의해서 진행하고자 하는 사항들을 계속 진행을 했었고요. 그 면에서는 크게 그 내용 면에서 달라진 점은 없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증인 아까 그 주신문 때 그 총리실과 또 그 경제장관님 재정경제장관님 그 출입 기록을 보니까 한 달에 한 번 정도 출입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통상 인사보고가 1주 내지 2주에 한 번 있었던 것이라고 증언을 하셨으니까 한 반 이하로 줄었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예, 제가 양으로 어떻게 말씀드리는 게 적절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양이 줄어든 것은 맞습니다. 왜냐하면 알겠습니다. 예. 예. 아무래도 예. 청문직을 막 그 추가로 많이 하시는 상황도 아니었고, 그리고 그 각 부처에서도 조금 더 신중하게 그렇게 진행을 했던 면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특히 아까 대통령께 드리던 인사 보고 비서실장과 수석비서관들이 대통령께 드리는 인사 보고를 권한대행을 모시고 한 적은 없지요. 없습니다. 근데 인사비서관실의 그 권한대행에 대한 보좌 업무가 기본적으로 각 부처에서 필요로 하는 정기적인 인사 또는 꼭 해야 되는 불효불급한 인사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일상적인 인사 보좌를 넘어서서 뭔가 이렇게 적극적인 인사를 하거나 이제 또는 청문직 인사를 하거나 이러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특히 이제 최상목 권한대행의 경우에는 대통령 비서실 특히 비서실장과는 전혀 인사 협의를 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증인은 모릅니까? 제 두 분 간의 협의에 관해서는 제가 정확히 들은 적은 없습니다. 34항 헌법재판관 임명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증인이 인사비서관으로 재직하는 동안 고위 법률직 인사, 검찰총장, 법무장관, 대법관, 헌법재판관, 검사장 뭐 이런 인사들이 이제 있었을 텐데요. 아까 증인 말씀하시기는 그건 본인의 소관 업무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게 어떤 의미입니까? 네, 저희 일반적으로는 후보군이 이제 부처에서 올라오든 아니면 저희 자체 후보 풀이든 저희가 후보 풀을 만들고 그 후보자를 검토하고 또 검증을 의뢰하고 결과가 나오면 그 제각까지 진행을 하는 그런 일련의 절차를 거치는데 이들 방금 말씀하신 직위들은 저희가 그런 역할을 하지 않았다는 취지입니다. 예를 들면 검사장 인사다 그러면 검사장 인사 후보군을 증인 인사비서관실에서 받아서 인사 검증을 의뢰하고 하는 이런 절차에 관여하지 않고 아마도 민정수석실에서 그런 절차를 밟았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건가요? 제가 그 인사를 어디서 했는지는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검사장 인사, 그러니까 검찰은 사실은 검사장 인사뿐 아니고 그 수사기관 관련된 인사는 아예 인사비서관실에서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그런 인사, 예컨대 뭐 수사기관 인사, 검찰 인사 또는 뭐 헌법재판관 인사에 인사비서관실이 관여하냐 관여하지 않느냐의 결정은 그건 대통령의 의사결정이었겠죠. 예, 저는 그건 대통령께서 그렇게 시스템을 만들어 두셨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대통령께서 그 인사도 인사비서관실에서 관여하세요. 그러면 관여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증인이 직속 상관으로 모시던 비서실장도 이런 고위직 법무 업무 인사에 대해서 법률직 인사에 대해서 수사기관도 마찬가지고 인사의 통상적인 비서실장의 역할을 하지 않았다고 이렇게 계속 진술을 하고 계시고 그런데 적어도 증인은 그런 내용을 비서실장께 보고하거나 하는 것은 안 했던 것이죠. 예, 보고 드린 적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답변하시는 과정에서 그러면 대행 체제가 되면은 뭐 통상적인 인사 보고를 했던 것들은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되는 건가? 기존에 대통령이 있으면 이제 인사 보고를 할 때 이제 대통령도 있고 그다음에 대통령 비서실장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다 있는 자리에서 이제 절차가 진행되는 건데 대행 체제에서는 이 절차가 어떻게 운영이 된 겁니까? 예, 일반적으로는 저희가 대통령 보고와 동일한 자료 형태로 준비를 해서 비서실장께 사전 보고를 드리고요. 그리고 뭐 그 당시에 사실 권한대행 체제라서 비서실장께서 더 의견을 좀 주지 않으시는 편이긴 했습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는 각 부처 장관들이 정해서 진행하고자 하는 인사에 한해서 인사 보고가 진행이 됐었기 때문에 안에서도 수석들도 예전보다는 그 의견을 거의 주시지 않는 편이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부처 인사안을 취합을 해서 비서실장께 사전 보고를 하고 그리고 그거를 권한대행실에 보고 일정을 잡아서 별도로 보고를 갔었는데 어떤 때는 이런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대통령께 제가만 받으면 되는 사안인 경우는 인사비서관이 굳이 같이 보고에 들어가거나 배석을 하지 않았었는데요. 근데 가끔 예전에 대통령 재직 시에 시작된 인사의 경우에는 권한대행께서 인사 배경이나 이런 것들을 궁금해하실 수 있어서 제가 가끔 인사제도비서관이 혼자 보고를 갈 수도 있는 경우에도 제가 동석을 하는 경우도 있기는 했었습니다. 그리고 검증 관련해서 특이사항이 있었던 경우가 있었는지는 지금 기억은 나지 않는데 가끔 그런 점이 있으면 제가 공직기강 비서관한테 같이 가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 적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대행 체제에서는 비서실장한테 먼저 보고를 하고 네. 그 후에 이제 대행에게 보고를 하고 이렇게 되는 예, 건가요? 예, 제가 맡은 사안은 그렇게 진행했습니다. 그럼 민정수석은 어떻습니까? 지금 뭐 통상이 대통령이 있을 때는 따로 민정수석에 따로 보고는 안 하셨던 것 같은데 맞습니까? 그건 제가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증인이 제가 민정수석께 보고 드리는 일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예, 그렇게 말씀은 안 하셨던 것 같아요. 보고한다는 말씀 안 하셨던 것 같고. 예. 그러면 대행 체제에서는 어떻습니까? 민정수석께 따로 보고를 먼저 합니까? 대행 체제에서도 제가
공직기강 비서관에게 참고하라고 이렇게 그 일정을 알려주고 그리고 또 그 검증 관련해서 좀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같이 가달라고 요청한 적은 있는데 그 후에 그 민정수석실 안에서 공유가 됐는지까지는 제가 정확히는 모르고 일단 있습니다. 증인은 그렇게 한 적이 없다 말씀이시죠? 예, 제가 민정수석께 별도로 그 보고를 드리거나 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 아까 또 말씀하시다 보니까 헌법기관 관련해서는 증인이 관여를 안 했는데 근데 후보 풀을 구성할 때는 후보 요청을 한 적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건가요? 아닙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청문직과 관련해서 말씀하신 겁니까? 예, 예, 일반 그 후보풀이라는 게? 헌법기관이 아닌 일반 그 경제사회부처들 예, 그 부분을 말씀드렸습니다. 아, 그러니까 그 추천 전에 어떤 풀이 필요할 때 청문직과 관련해서 그럴 때는 증인이 요청을 한 적이 있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그러니까 제가 그 일반적으로 예를 들면 어느 경제사회부처의 어느 장관의 후보풀을 미리 확보해야 될 때 그때 그 대통령께서 가능하면 그냥 대통령실에서 누구든지 좀 후보를 추천할 수 있게 해라라고 하신 적이 있어서 그래서 그 각 수석실에 계속 후보 추천을 요청을 드린 적은 있는데 그거는 민정수석실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경제사회 부분을 다루는 그런 수석실에서는 수시로 청문직 후보자들 인재를 추천해 주십사 부탁을 드려놓은 적은 있습니다. 증인이 부탁을 했다는 건가요? 예, 그러니까 대통령의 지시로 제가 그 누군가 추천할 사람이 있으면 언제든지 주시라라고 말씀을 드린 적은 종종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일반적인 청문직의 후보 풀을 증인이 관리하는 게 아니고 특정한 지시에 따라서 경제사회 분야 한해서 지시에 따라서 후보 풀을 요청한 적이 있다 이 말씀이신가요? 중간 정도 형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저희가 보통은 직위를 놓고 뭐 어느 부 장관 후보 풀 요 정도 생각으로 그 어느 장관 그 장관 후보군 해서 그 이렇게 좀 모으긴 했었는데요. 결국은 그렇게 모아놓으면 그 분야 전문가 후보풀이 될 수도 있어서 그래서 그리고 당시에 그 인사혁신처에서 일반적으로 운영하는 인재 데이터베이스도 많이 활용하기도 했었습니다. 아니, 그러면 인사비서관의 업무 중에 하나가 청문직 후보군들의 풀 관리도 있는 겁니까? 그 말씀드린 그런 그 보안이 요구된 제가 담당하지 않는 그런 직위가 아니라면 예, 일반적으로 일상적으로 후보군을 모으는 것은 예,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후보군은 뭐 증인이 관여하더라도 실질적인 특정한 후보를 뭐 지명하는 과정에서는 대체로 관여를 안 했다는 말씀이시네요. 청문직이기 때문에. 예, 상황에 따라서 제가 관여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후보군들이 결국은 각 수석들께도 종종 공유가 됐었고요. 그리고 청문직 인사라는 것이 대통령께서 그 수석들하고 다른 회의를 하시다가도 논의를 하실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꼭 인선 과정에 최종 인선 과정에 제가 관여한 것은 아닙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다음은 누가 반대 질문하시겠습니까? 신문사항을 지금 제출했습니다만 그 중에 뭐 대부분을 생략하고 일부만 물어볼 예정입니다. 증인 그 김주현 피고인의 변호인이 좀 여쭤보겠습니다. 1항은 생략하고요. 2항 그 아까 그 대통령 비서실 운영 등에 관한 규정 그 보셨죠? 예. 그 검사님이 제시해서 거기 보면은 담당 업무로 인사비서관은 정부 및 공공기관 인사 업무 이렇게만 돼 있고 공직기강 비서관은 인사검증 및 신원조사 딱 이 말만 있는 거죠. 예. 그래서 그 인사나 인사검증의 대상이나 업무의 원칙이나 절차, 인적 구성, 업무 수행 기준 이런 것에 관해서는 아무런 규정이 없죠. 네, 없습니다. 따라서 인사 업무를 담당하는 인사비서관실 행정관들이나 인사 검증 업무를 담당하는 공직기강 비서관실 행정관들의 직무 내용에 관해서도 이러한 법령 규정이나 내규 같은 것이 없죠. 없습니다. 사망입니다. 증인이 제시 증거는 필요한 때만 제시하겠습니다. 그 증인이 진술하신 내용 보니까요. 정부 부처 중에 정무직과 차관급 이상 직위의 인사와 관련해서 통상 인사비서관실에서 평소에 인재풀을 모아서 인사 수요가 있는 경우
소관 수석의 의견 등을 반영하고 대통령과 비서실장에게 보고하여 후보군을 추린 후 검증을 의뢰하고 그 결과에 따라 후속 절차를 진행했다. 이렇게 진술하셨는데 기억하십니까? 예, 기억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지금 증언하신 내용 보니까 이것은 청문직에는 보통 이런 식으로 되지 않은 경우가 많았던 것 같네요. 예, 그 일반적으로 그렇게 하려고 노력은 했는데 예. 말씀드린 것처럼 대통령께서 어느 다른 회의석상에서나 아니면 뭐 다른 추천을 받으시고 그 시작하자라고 말씀을 하시면 언제든지 또 다른 그 루트로 계속 진행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증인이 진술하신 내용을 보면은 그 인사보고 아까 말씀하신 그 인사보고를 통해서 이제 그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대통령이 특정 후보자에 대해 검증합시다라고 결정하면 검증 절차를 진행했다. 이런 진술을 하셨는데요. 맞습니까? 예, 근데 아까 증언 내용을 보면은 청문직에 대해서는 이런 인사보고 자리에서 논의를 하지 않았던 것입니까? 청문직에 대해서 아예 논의를 하지 않은 것은 아닌데 예. 청문직에 대해서는 좀 그 어떤 정형적인 절차가 있다고 말씀드리기가 조금 어려운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예, 예. 그리고 특히 검증 결과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검증 결과가 좀 부정적이거나 문제가 있을 그런 경우에는 이렇게 여러 사람이 있는 자리에서 논의하지는 않고 따로 뭐 대면 보고하거나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하셨죠? 예, 여러분 계시는 데서 그 청문직 후보의 어떤 검증상 문제점에 관해 공개적으로 보고가 된 기억은 없습니다. 예. 그리고 또 진술 내용 보면 때때로 대통령이 직접 단일 후보에 대한 검증을 별도로 지시하는 경우도 있었고 이런 경우에는 지명 발표나 임명 직전에 후보를 알게 되기도 했다. 이렇게 진술하셨는데 맞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청문직 같은 경우에는 어떤 정형적인 그 일반직 고위공무원 인사 이거와는 달리 매우 절차 형태가 다양했다고 이해할 수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사항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청문직에 대한 인사는 인사권자인 대통령의 의중에 따라 진행되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어차피 그 인사 시스템이 전부 대통령의 인사권을 보좌하기 위해서 그 있는 시스템이어서 예. 그래서 그리고 이제 청문직의 경우는 그 시기나 어떤 메시지 이런 것들이 워낙 중요한 그런 자리고 보안 역시 중요한 자리여서 더욱 그렇게 진행이 된 걸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예. 증인이 조금 전에도 박성재 장관 얘기하셨습니다만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진술 내용에 보면은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경우에 고도의 보안을 요하는 직위여서 지명 발표 직전에 후보를 전달받았고 인선 착수나 검증 착수 시점을 알지 못했다. 그렇게 진술하신 게 사실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이시원 전 공직기강 비서관은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검증 지시를 받아서 진행을 했고 인사비서관에게 따로 통보하지 않았다고 진술했는데 인사비서관실은 그 이 지금 박성재 장관의 그 인선이나 검증 지시 전달 등에 관여한 바가 전혀 없는 거죠. 예, 없습니다. 그리고 그 추가로 김문수 장관에 대한 얘기를 잠깐 여쭤보겠습니다. 증인께서 진술하신 내용 보면은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의 경우에 인재풀을 여러 번 보고했으나 대통령께서 단독 후보로 정한 후에는 검증을 거쳐 지명 발표까지 상당히 짧은 시간에 마무리된 기억이 있습니다. 후보가 당시 장관급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직에 재직 중인 공직자여서 검증 기간이 짧았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셨는데 기억대로 진술하신 거 맞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증인은 그 인사비서관실이 인선에 관여하지 않은 직위의 경우에는 검증 결과를 읽고 검토한 기억이 없다고 진술하셨죠? 예, 예, 통상적으로 예, 그렇게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대통령의 인사권 행사가 다양한 절차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모든 인사에 일률적으로 인사비서관이 관여하는 것은 아니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진술 내용 보면은 대통령이 인사권자이므로 직접 지시하는 인사가 있을 수 있다. 그런 경우에 비서실장이나 안보실장에게 말할 수도 있고
또 청문직이라 해도 대통령이 별도로 직접 검증을 지시하여 진행되는 경우에는 지명 발표까지 그 내용을 알지 못하는 수도 있었다. 이렇게 진술하셨죠. 네. 예, 사실대로 하신 거고요. 예. 그리고 검증에 관해서도 진술하신 부분이 있는데 그 인사의 속도가 중요하니까 오랜 기간 공직에 재직한 경험이 있는 후보자들의 경우에는 검증 기간을 최소화하라는 지시가 여러 차례 있었다. 그 사실입니까? 예, 저 속도에 관해서는 좀 여러 차례 여러 곳에서 조금 더 빨리 진행되면 좋겠다는 건의가 종종 들어오곤 했습니다. 그래서 예. 대통령께서 공직기강 비서관하고 저한테 여러분들 같이 계시는 자리에서 좀 속도를 내라고 말씀을 여러 번 하시기도 했습니다. 예. 이런 지시가 있을 때 그러면 어느 정도의 기간에 진행하는 건가요? 특정 사안에 관해 말씀하셨던 것은 아니고요. 예, 그것은 아니고 그냥 일반적으로 좀 속도를 많이 높였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말씀을 하시면서 한 번은 한 번이 아니고 그것도 여러 번 있으셨던 것 같은데 특히 공직에 오랫동안 재직하신 분들은 사실 검증할 게 많지 않다. 그러니까 조금 더 기간을 단축할 그런 방법을 좀 찾아봐라. 이런 말씀도 하시곤 했었습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그렇게 지시가 있으면 어느 정도의 검증 기간 안에 마무리를 했습니까? 제가 그 후에 구체적으로 얼만큼 단축이 됐는지까지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 재판장님. 근데 공직기강비서관실에서 단축을 위한 노력을 좀 많이 한다는 그런 얘기는 제가 들은 적은 있습니다. 뭐 하루 이틀 만에 이렇게 검증을 마쳐라 이런 이야기가 오간 적이 있습니까? 제가 있는 자리에서는 그렇게 특정해서 며칠 만에 마치라고 하시지는 않으셨고요. 그냥 짧게는 기간은 한 공직자로 계속 재직한 분들은 뭐 며칠 안에 할 수도 있다 이런 취지의 말씀을 들은 기억은 있습니다. 근데 꼭 집어서 뭐 며칠 안에 맞춰라 이렇게 하신 적은 없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하시죠. 예. 5항은 전부 생략하고요. 6항입니다. 이 6항도 아까 잠깐 나온 부분입니다만 그 비상계엄 이후에 그 대통령 권한대행 상황이 됐고 그때 대통령 비서실장과 수석 비서관들이 일괄적으로 사의를 표했다가 반려되는 일이 여러 번 있었죠. 예, 그렇습니다. 이런 일이 있다 보니까 권한대행 측의 업무 지시나 요청이 있는 경우에 대통령실에서는 그에 따라 수동적이고 제한적으로 업무가 진행됐죠. 예, 아무래도 대통령 재직 시와는 다른 점이 있었습니다. 예. 그 인사 및 인사 검증 업무도 마찬가지였죠.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예. 그리고 실제로 그 인사가 추가로 묻겠습니다. 인사가 그 각 부처 장관 주도하에 진행된 것으로 그렇게 이해하고 계시죠? 예, 예, 그렇습니다. 저기 방금 앞에 질문관에서 뭐 인사 및 인사 검증 업무도 마찬가지라고 하시면서 아마 앞에 내용이 이제 수동적이나 제한적으로 업무가 진행 이렇게 이제 답변하신 걸로 이해가 되는데 예, 뭐 인사 업무는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대행 체제이기 때문에 꼭 필요하고 최소한의 인사만 했다 이런 취지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인사 검증도 마찬가지입니까? 예, 사실 정확히 말씀드리면 검증 방법이나 이런 것이 뭔가 제한이 있었는지는 제가 정확히 알지는 못합니다. 그러니까 증인의 담당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네, 제 담당 구체적으로 업무가 아니어서. 인사 네. 검증의 내용이 어떤지라든지 뭐 변화가 있었는지 그건 잘 모르실 것 같은데. 예, 예, 그런 점은 제가 직접 알고 있는 점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대통령 비서실이 좀 기능이 축소됐다는 취지로 말씀드렸습니다. 전반적인 업무가 축소되는 거였다 그런 취지로 답변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하시죠. 예. 그리고 권한대행 체제하에서는 그 전에 있던 대통령 인사 보고 같은 그런 것은 없었다고 말씀하셨죠? 예, 형태에 있어서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종전 형태와는 좀 다르게 간소하게 운영이 됐습니다. 예. 그 이하는 쭉 생략하고 9의 다항 묻겠습니다. 9번의 다항입니다. 그 청문직 인사 관련해서 대통령의 첫 재가 아까 재가는 인사제도 비서관실이 담당한다고 하셨는데 그 재가는 인사청문 요청서를 국회에 송부할 때 이루어지죠. 예, 그렇습니다. 따라서 그 전 단계인 검증이나 지명 단계에서는 재가 과정이 없죠. 예, 제가 대상인 행위가 없습니다. 예. 증인이 인사비서관으로 부임하시기 전인 2023년 11월경에 유남석 헌법재판관 후임으로 정영식 재판관이 임명됐는데 그 인선 과정에 인사비서관실이 관여했는지에 대해서 들으신 거 있습니까? 아니요, 없습니다. 근데 증인이 아까 말씀하신 바에 의하면 이런 그 헌법재판관 같은 헌법기관의 인선이나 이런 데는 인사비서관실이
관여하지 않았던 모양이네요. 제가 말씀드린 모든 것은 제가 재직하던 시기에 관한 것이라서 제가 전임자 재직 시에 어떻게 진행됐는지는 모르고 있습니다. 예. 그 이 사건 그 이완규 함상훈에 대한 그 헌법재판관 지명 과정에도 그 인사비서관실이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고 하셨잖아요. 예. 그것은 특별히 이 사건의 경우만 그런 것이 아니라 헌법재판관 같은 헌법기관의 경우는 다 그랬다는 말씀이죠. 예, 제 기억이 맞으면 제가 재직하는 동안에는 헌법기관 관련해서는 그 특별하게 관여한 기억이 없습니다. 예. 10의 본문은 생략하고 10의 가항 묻겠습니다. 증인 진술하신 내용 보면은 이 이완규 함상훈에 대한 그 검증 시간이 이렇게 짧은 것은 비정상적인 게 아니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 증인이 답변하시기를 시간이 짧았다고 해서 비정상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 현직 공직자들은 공직에 들어올 때 검증을 통과한 데다가 재산이 공개되어 있어 추가로 서류를 확인해야 할 필요가 적다. 이런 취지로 말씀하셨는데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통계적으로 좀 이례적인 사안일 수는 있겠는데 그렇다고 바로 이렇게 비정상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지 좀 망설여져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고요. 예. 그리고 그 현직 공직자들에 관해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아무래도 재산 등록 절차를 정기적으로 거치고 있고 그리고 신분이 노출된 분들이라 좀 더 조심히 살아가시는 분들로 그렇게 생각이 되어서 그래서 아마 전반적으로 좀 검증 속도도 높일 수 있다고 대통령께서 여러 번 말씀하셨던 걸로 그렇게 이해합니다. 예. 그리고 또 경우에 따라서 인사권자의 임명 시기에 대한 판단을 존중하기 위해 패스트 트랙처럼 최우선적으로 집중해서 검증할 수도 있다. 이런 진술을 하셨죠. 예, 그 김문수 장관 후보자 사례 때문에 제가 약간 더 그렇게 생각하게 된 것 같은데요. 당시에 그 다른 후보를 좀 검토를 하다가 그 김 후보자로 정하신 후에는 좀 제가 느끼기에는 지금 정확하게 기간이 기억나진 않습니다만 상당히 빠른 속도로 좀 진행이 됐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더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예. 그 인사정보관리단장이었던 박행렬 진술에 보면은 보안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검증 자료가 이미 확보되어 있거나 시간이 촉박한 경우에는 인사정보관리단에 검증 요청을 하지 않고 공직기강 비서관실에서 자체적으로 검증 업무를 하는 경우가 있었다라고 했는데 증인도 그렇게 알고 계신가요? 인사정보관리단하고 그 업무 분장이나 이런 거 관련해서는 제가 정확히 알고 있는 점은 없습니다. 그런데 공직기강 비서관실에 자체적으로 검증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다고 알고 있고요. 그리고 필요할 때는 그렇게 자체 검증을 진행한다. 이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예. 그 필요한 때라는 게 어떤 보안, 아까 증인도 말씀하신 보안 문제나 아니면 뭐 신속한 인사 이런 것 때문에 그랬던 것으로 이해하십니까? 예, 그 추측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만 예. 이제 저한테 그렇게 설명해 주시거나 한 적은 없어서요. 그거는 그냥 자체적으로 판단하셨을 것 같습니다. 예. 11항은 생략하고 12항도 나항 묻겠습니다. 그 인사검증 결과에 문제가 없다는 의견으로, 문제 없음 의견으로 오는 경우는 따로 보고를 하지 않으셨다는 건가요? 예, 그 검증 결과를 특정해서 어떤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보고를 드린 적은 없습니다. 예. 예. 그리고 만일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은 관련 부서의 의견도 들어보고 뭐 그런 식으로 다시 협의를 하셨다는 거죠? 예, 그 수석실 의견도 들어보고 공직기강 비서관실 의견도 다시 좀 요청을 해서 그래서 가능하면 그 중간 지점을 찾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예. 예, 그 이하는 생략하고 마치겠습니다. 네. 한 가지만 예, 잠깐만 저기 뒤에 이호모 피고인의 변호인은 뭐 생략하시는 걸로 하시겠습니까? 예, 그러면은 네, 예. 김동민 변호사 하시죠. 네. 그 아까 주신문 61항에서 증인은 이완규 함상훈에 대한 검증 보고서 등 인사검증 결과를 공직기강 비서관으로부터 전달받은 기억이 안 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예. 예. 근데 또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또 한편으로는 뭐라고 하셨냐면은 증인은 공직기강 비서관실에서 인사비서관실로 인사 검증을 마친 인사검증 보고서가 임명이나 지명자로 송부되는 게 보통이긴 하지만
그 임명 공직 그 임명 전후에 그 자동적으로 송부되기도 하였다 이렇게도 말씀하셨는데 예, 그거는 좀 간접 지식이긴 한데요. 예. 그 전부 보냈다, 그 전부 보내긴 한다 이런 말씀을 들어서 제가 전부 예, 그리고 이 예. 저기 이 검증 보고서를 송부받고 송부받는 것은 행정관, 공직기관 비서관실 행정관이 인사비서관실 행정관한테 송부되는 것이지 증인이 직접 무슨 그걸 송부받거나 이런 건 아니죠. 예, 전혀 아닙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밑에 그 공직기관 비서관실 행정관이 그 인사비서관실 행정관한테 검증 보고서를 송부한 것을 행정관 송부하고 송부받은 것을 증인은 모르지만 그걸 이제 실제로 이 자동적으로 아까 송부받기도 했다는 걸 취지로 보면은 그 실제로 행정관들이 주고받은 것을 주고받았는데 증인은 모를 수도 있었다 이렇게 말씀해도 되는 건가요? 예. 그리고 그 시기도 저는 사실은 모르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 건에 관한 그 검증 결과를 예. 그렇다면 이 사건 이제 그 아까 그 주신문에서는 그 이완규 함상훈에 대한 헌법재판관 지명 그 검증 보고서를 증인은 그 검증 결과서를 전달받은 기억이 안 난다고 하지만 예. 그 행정관이 공직기관 비서관 행정관이 인사비서 행정관한테 송부했는지 그거는 실제로 송부받았는지는 잘 모르는 거네요. 예, 저는 아예 모릅니다. 그리고 그 이 공직기관 비서관실에서 인사 검증을 하고 검증 보고서를 작성한 다음에는 인사 비서관실에 송부하는 게 기본적이고 또 인사가 비서관실에서 그걸 보관하고 있는 건가요?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검증 일단은 작성하면 인사비서관실에 송부하는 게 기본인지는 제가 모르고 있습니다. 그거는 사실은 이번에 그 방금 이제 재판 중에 말씀 주셔서 조금 더 명확하게 알게 된 면도 있고 예전에도 제가 전부 다 오는지 검증을 하면 모두 다 인사에 보내는지는 정확히는 모르고 있었는데 그냥 가끔 그냥 그 일단은 다 보내긴 보낸다는 정도의 얘기는 오가다 들은 적은 있습니다. 그 공직기관 비서관실에서 인사검증을 실시한 다음에 검증 보고서를 작성하면은 그래서 이제 인사비서관실에 송부를 하는데 그 인사비서관실에서 아마 그거를 그 보관하고 있다가 대통령 임기 만료나 퇴임 시에 그것을 이제 대통령 기록물로 그 이제 보관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사건의 경우에도 압수수색 영장에 의해서 대통령 기록물에서 이제 이 이완규 함상훈에 대한 검증 보고서가 압수가 됐거든요. 그런 절차는 알고 계시죠? 근데 예. 인사비서관실에 보관하고 있던 그 검증 보고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거는 저희한테 참고로 주는 자료라서요. 그 공직기관 비서관실에서 대통령 기록물로 그렇게 그 지정해서 보관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그 정도 있습니다. 한 가지. 예, 한덕수 피고인의 변호인 김현성 변호사입니다. 그 검찰의 주신문상 71항 관련돼서 이 질문이 그렇습니다. 피고인 한덕수는 2025년 4월 7일 오전 민정수석인 김주현이 10여 명 정도의 법조인 명단을 작성해 가지고 와서 이완규, 함상훈 등을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추천하였다고 진술하였습니다. 라고 한덕수 그 피고인께서 진술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명단을 작성하는 것에 인사비서관실이 관여한 사실이 있나요? 라고 했을 때 관여한 사실이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하셨죠. 네. 그래서 이건 뭐 증인에게 이 부분에 대해서 물을 사항은 아니고요. 이 지금 질문 자체가 전제가 잘못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검찰에서 말씀하시기는 김주현 수석이 10여 명 정도의 법조인 명단을 작성해 가지고 와서 추천했다라고 한덕수 피고인이 진술했다라고 전제하시고 하셨는데 한덕수 피고인이 이런 진술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검찰에서 질문하실 때 이거 한덕수 피고인의 진술을 조금 왜곡했거나 또는 잘못 이해하시고 질문하신 것 같습니다. 이 부분 좀 수정을 하시거나 삭제를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
헌법기관에 대한 풀도 있습니까? 뭐 근데 헌법재판관 경우에 대통령 지명 몫에 대비하기 위해서 어떤 헌법기관에 대한 풀도 있으신가요? 인사비서관실에서는 만들거나 하진 않았었습니다. 저희가 어차피 완전히 저희 업무가 아니었기 때문에요. 예. 근데 지금 이제 말씀하신 취지는 알겠는데 이 사건에 보면은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헌법재판관 임명 과정에서 인사검증 등 이게 지금 문제되고 있는 사안이거든요. 그러면 일단 인사비서관실 정인이 있던 인사비서관실은 사실 담당 업무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사실은 청문 절차를 거칠 거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보완이라든지 이런 게 필요한 부분들이고요. 근데 지금 사안을 보면은 공직기관 비서관실에서 인사 검증을 하고 뭐 짧은 시간에 한다고 하시니까 하시고 그걸 인사 비서관실에 보냈다고 하거든요. 근데 사실은 인사 비서관실의 업무도 아니고 그죠? 그리고 청문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보완이 필요하면은 그 검증 보고서도 관리를 잘해야 되는 건데 지금 정인이 말에 따르면 정인이 담당 업무도 아닌 내용의 인사 검증 보고서가 인사 비서관실로 갔다는 겁니다. 이거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건가요? 그래서 재판장님 사실 저도 이 건에 한정해서 우선 말씀을 드려보면 만약에 인사비서관실로 그 보고서가 송부가 됐다면 지명 후가 아닐까 그 정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송부된 이유는 사실 송부하신 분들이 더 잘 아실 것 같긴 한데 저도 특별한 이유를 찾지 못해서 아마 그냥 일률적인 절차로 일단은 그냥 전부 다 보내자 그 정도로 보낸 게 아닌가 하고 그 점에 대해서 특별히 더 생각해 보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뭐 정인이 이제 비서관이긴 하지만 실제로 업무들은 행정관들이 했기 때문에 예. 사실은 이제 그게 정인의 어떤 지시가 없이 그냥 업무 처리상 진행될 수도 있을 것 같긴 합니다. 다만 예, 이제 예. 혹시 정인이 알고 계신지에서 여쭤보는 거고. 예. 그러니까 뭐 업무상 왔을 수도 있다든지 뭐 이렇게 말씀해 사실은 이게 청문 절차 계속 이제 강조하셨기 때문에 그러면 보완이 중요한 것이고 그런 인사 검증 보고서는 관리를 잘해야 될 것 같은데 네. 그게 막연히 그냥 업무 처리상 같이 온 것 같다고 한 답변 자체도 사실은 뭐 행정관들이 그렇게 했다면 그게 잘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라서 제가 말씀을 드린 그런 보고서는 예. 따로 잘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예. 담당 업무도 아닌데 비서관실에 보냈다고만 말을 하니까 그게 이런저런 사정을 고려하면 잘 이해가 안 되는 업무 처리인 것 같아서 여쭤본 겁니다. 일단 예. 정인 입장에서는 행정관 업무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은 잘 모른다는 입장이신 거네요. 예, 그리고 행정관들이 그 앞으로 할 인사에 대해서 그 검증 결과가 왔으면은 저한테 꼭 얘기를 했을 텐데요. 어떤 형태로든 그 사후에도 그거는 사실 제가 보고를 받은 적이 없어서 그러면 아마 저로서는 추측을 할 수밖에 없어서 그리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사후에 보는 거는 더 사실은 의미가 없는 일인데 사실은 다 끝난 문제고 대통령 기록물로 보낸 거는 인사비서관실에서 보낸 게 아니고 예. 공직기관 비서실에서 정리해서 보내면 되는 건데 네. 그 인사비서관 업무도 아닌데다가 지명도 끝났으면 사실 더 보낼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예, 사실은 그런 것인데 이거 뭐 제 추측이라서요. 재판장님 말씀 네, 그럴 수 주시니까 있습니다. 예, 네. 예. 그래서 아마 행정관들한테는 그냥 일률적으로 그렇게 그 공직비서관실 안에서는 그렇게 그냥 정리를 해놓지 않았나 그 정도 추측만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혹시 뭐 재주신문 예, 제주신문하고 지금 김현성 변호사님 말씀하신 부분 좀 짚을 보려고 하는데요. 증거 순번이 지금 한덕수 피고인 발언에 관련된 사항인데요. 저희가 취지가 뭐냐면요. 10여 명 정도의 법조인 명단 그 리스트를 가지고 왔다는 것은 맞는데 그렇게 진술한 바는 있는데 이것을 아까 질문하실 때는 10여 명 정도의 법조인 명단을 작성해서 가지고 왔다라고 한덕수 피고인이 진술을 하셨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이 그렇게 진술한 게 아니다라는 것이죠. 아니 그러니까 예, 변호사님 지금 예. 리스트랑 명단 때문에 그러시는 건가요? 지금 제시 좀 하겠습니다. 이거 증거는 아니 그 증거 작성을 동의를 해가지고 하신 증거 리스트를 가지고 왔다는 것은 예, 그거는 진술한 게 맞는데 예. 그래서 작성해서 가지고 왔다 하고 그리고 또 거기에 대해 그 작성에 관여한 바가 있냐 이렇게 질문하고 계시니까 한덕수 피고인이 아. 이 명단을 김주현 피고인이 작성해서 가져왔다라고 예. 진술했다라고 지금 예. 말씀하시니까 그 부분이 작성 잘못됐다는 때문이신 것입니다. 건가요? 예, 예. 작성? 작성한 것이 아니라 그 작성을 뭐 했는지 변호사님 제가 여기 질문에는 법조인 명단을 가지고 왔었는데 제가 작성이라고 물어봤습니까 이거를? 작성하면서 그렇다라고 한덕수 피고인이 예. 거기
질문하실 때 한덕수 피고인께서 그렇게 예, 진술하셨어요 하고 단정을 하셨습니다. 예. 그 부분이고 그리고 질문에도 그 명단 작성에 관여한 사실이 있나요라고 질문이 돼 있거든요. 지금 다시 이 부분 질문 뭐 어떻게 할 것이냐는 이거 질문을 지금 그러면 지금 뭐- 제시해놨거든요 지금. 다시 한번 물어보시죠. 뭐. 예, 그 이게 정정해서 한번 물어보시고 예, 뭐 알겠습니다. 혹시 뭐 답변은 같을 것 같긴 한데. 예, 증거 순번 120번 한덕수 피의자 신문 조서 중 1817쪽 중단 제시하겠습니다. 증인 저기 한번 봐주세요. 그 한덕수 피고인께서 뭐라고 하셨냐면요. 자, 질문이 피의자는 4월 7일 오전경 김주현을 정부 서울청사 총리 집무실 호출한 후 김주현과 어떤 논의를 하였나요? 했더니 한덕수 피고인이 제가 김주현에게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로 추천할 만한 인사풀이 있느냐라고 묻자 김주현이 미리 준비를 해온 아까 말한 법조인 10여 명의 이름 등이 기재된 리스트를 저에게 건네주었고 저는 그것을 검토하였습니다. 그 리스트에는 아까 말한 것과 같이 후보자의 이름, 경력, 학력, 현재 직책 등이 기재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완규와 함상훈도 그 리스트에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리스트를 보고 제가 이완규, 함상훈을 선정하였습니다. 라고 진술하셨거든요. 피고인 한덕수께서. 예, 그래서 질문할게요. 그래서 지금 피고인 김주현이 미리 준비해온 이 법조인 10여 명 이름이 기재된 리스트 작성에 인사비서관실이 관여한 적 있으십니까? 아니요, 저런 리스트 작성에 관여한 적이 없습니다. 제주신문상 몇 가지 하겠습니다. 아까 증인께서 김진모 변호사님이 질문하셨던 것 관련해서 그 인사 보고 때요. 이제 대통령이 계실 때 인사 보고입니다. 그때 대통령 계실 때 인사 보고 하시면서 하루 전날에는 먼저 비서실장에게 보고를 하셨다 하시면서 그 보고 자료가 대통령과 다른 자료가 아니라 대통령께 드릴 거랑 같은 자료로 보고하셨다 했잖아요. 예. 그대로 그래서 그 내용을 보고 했는데 거기에 이견이 있거나 이제 쟁점 사항 있다고 하면 그런 부분은 민정수석이나 공직기강 비서관실에서 설명할 것으로 업무 프로세스가 예정되어 있다라는 취지로 말씀하신 것 같아요. 맞나요? 저 검사님 혹시 이견이라 하시면 네. 어떤 그러니까 이견일까요? 문제 있음 부담 뭐 해가지고 좀 쟁점이 있다고 표현할까요? 그런 게 있는 경우라면은 아까 증인께서 공직기강 비서관실에서 아마 설명하는 것으로 그게 실장님이 이해를 하고 계신 상황입니다. 뭐 이 정도로 말씀하신 것 같거든요. 제가 속기는 아니라서. 예. 그런 취지였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어떤 후보자에 대해서 그냥 문제없음이 아니고 검증 결과가 약간의 뭔가 저 논의 고려할 점이 있는 그런 경우이면은 저도 제가 아는 선에서 설명은 드리지만 인사 보고 시에 당연히 공직기강 비서관이나 민정수석이 추가적으로 좀 더 설명을 할 수도 있는 점을 제가 굳이 비서실장님께 추가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그냥 그렇게 이해하고 계셨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증인이 근무하시는 동안 이제 헌법기관 헌법기관 인사 뭐 임명 절차에는 관여하신 바가 없다고 하셨는데 증인 계실 때 이제 이완규, 함상훈 이 두 분 말고 그 증인이 관여는 안 했지만 어떤 헌법기관 임명 절차 있었던 걸로 기억하세요? 감사위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는 대법관 임명권이 또 있기는 있었습니다. 네. 그럼 예, 증인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이 사건 이완규, 함상훈 인사 절차 관여 안 하셨고 네, 이름은 모르겠는데 감사위원 인사에 관여 안 하셨고 네. 대법관 인사에 관여 안 하셨던 기억이 있으신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예. 증인 아까 김문수 장관 인사 검증과 관련해서 패스트 트랙처럼 좀 최우선적으로 집중해서 검증할 수도 있다는 것이지요라는 질문이 있었고 이와 관련해서 진술하셨잖아요. 예, 그 진술서에서도 그렇죠. 근데 아까 증인께서 김문수 장관 이전에 어떤 후보자가 있었는데 그분이 좀
안 되면서 김문수 장관에 대해서 빨리 진행했다 이런 취지로 증언하신 게 맞나요? 그 후보자가 여러 명이 검토가 되고 있었는데요. 정확히 예. 말씀드리면 그 어느 시점에선가 김문수 후보로 하자고 대통령께서 말씀을 하셔서 예. 그래서 그 이후로는 조금 빨리 진행이 된 것 그 전에 그 같아요. 이제 복수 후보자들이 예, 검토가 예. 되고 있었는데 예. 최종적으로 김문수 후보자가 되면서 빨리 진행됐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네, 제 이해, 예, 그렇게 맞아요. 기억하고 있습니다. 예, 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좀 이거는 저희가 이 용산 대통령실 근무하시는 분들 증인 신문을 많이 했는데 좀 빼먹은 것 같아가지고 증인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그 용산에서 근무하시는 분들 이제 행정관들하고 비서관들하고 계시잖아요. 예. 그 통상적으로 이게 공무원들은 이제 9시부터 근무한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용산에서 근무하시는 행정관이나 비서관님들은 그분들도 9시에 출근해도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아니면 업무 특성상 좀 일찍 출근을 하셨어야 되는 겁니까? 대체적으로? 대체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좀 비서관 재량으로 출근 시간을 각자 달리 정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 6시 반에 출근하시는 그런 실도 있었던 걸로 알고 있고요. 예. 7시 반에 출근하시는 실도 있었고 예. 그리고 사실 9시 정도까지 출근해도 괜찮은 실도 있었던 걸로 알고 아,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좀 다양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토요일, 일요일은 그 행정관과 비서관 기준으로 대부분 출근을 하셨습니까? 토요일, 일요일도? 토요일은 당번제인 실이 많았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뭐 한두 사람 정도 그렇게 나와 있었고 일요일은 웬만하면 그 오후에는 어디에 있든지 좀 업무 체제를 갖추고 있는 편이었습니다. 예, 그 대통령 비서실장이 주재하는 그 수석 비서관의 실수비라고 하는 것 있잖아요. 그게 일요일에 열렸었나요? 저희가 예. 인사비서관실은 사실 실수비 안건을 제출하는 실이 아니어가지고요. 예. 그 일정이 저희 실에는 공유가 안 돼서 모르고 있습니다. 아예 공유를 못 받으신 내용입니까? 예. 저희 실은 공유가 안 되고 있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잠시만 기다려 주시고 점검 좀 한번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혹시 뭐 비님께서 한 추가로 가지만 네, 물어보겠습니다. 물어보시죠. 증인 이게 어떻게 보면 우문일지 모르겠는데요. 증인한테 그래도 대통령실의 분위기, 증인이 인사비서관으로서 근무하는 기간 동안 느낀 어떤 대통령실의 분위기나 상황 이런 것 때문에 물어보겠습니다. 대통령실 직제와 대통령실 내의 직원들의 업무 내용을 전체적으로 볼 때 정부 및 공공기관의 인사관리 업무를 증인 말고 다른 사람이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담당 업무가 되는 사람이? 저는 늘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인사 관련해서 사무처 역할을 하고 있고 그리고 대통령께서도 그리 말씀을 하셨는데 인사는 모든 수석이 함께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종종 하셔서요. 직제는 증인이 인사를 담당하는 실무자로 되어 있지만 네. 그리고 증인 외에 다른 직제에 물론 공직기관 비서관실에 인사 검증 업무가 있긴 하지만은 인사 업무가 직제상 나와 있는 그런 직책은 없는 것이죠. 예. 그렇지만 예. 대통령의 지시나 인식은 대통령실에 근무하는 모든 직원은 인사 업무를 하는 직원이다. 이런 인식이 있는 것이죠. 예, 추천과 여러 가지 좀 활동을 활발하게 늘 하라는 말씀을 여러 차례 하신 그 적이 얘기는 있습니다. 인사 관련 업무를 증인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담당하더라도 무슨 직제에 위반된다거나 증인이 인사 업무 관련한 권한을 침해당한다거나 이런 논리는 성립할 수 없는 것이 대통령실의 업무 속성 아닙니까? 예, 그리고 그거는 만약에 그렇게 누군가 하신다면 그거는 그러니까 인사권자께서 그렇게 설계를 해놓으신 거기 때문에 제가 그 점에 대해서 특별하게 이상하다거나 이렇게 생각한 적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인사권을 행사한다는 것은 특히 대통령 인사권의 법적 성격은 인사 업무를 누구를 통해서 한다 또는 어떤 시스템으로 한다 어떤 시기에 어떤 방법을 어떤 절차를 거쳐서 한다라는 모든 결정 권한을 대통령이 전적으로 독자적으로 행사한다 이렇게 인식하고 있는 것이죠.
예, 뭐 법률상 특별히 제한이 없는 그런 경우라면 예, 그렇게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예, 법률상 무슨 자격 제한이 있거나, 그죠? 예, 예, 예. 절차가 법에 엄격히 정해져 있거나 예. 그런 것이 아니라면 누구를 어디에 임명할 것인지와 해당하는 그런 인사 행위 자체뿐만 아니라 인사 업무 설계 자체를 대통령 마음대로 할 수 있다. 그런 것이죠. 예,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혹시 뭐 또 변호인들 중에 또 추가로 물어보실 분 있으신가요? 네, 증인 제가 몇 개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예. 그 고위 법률직 인사 후보자 관리하는 부서가 이제 인사비서관실은 아니라고 지금 하신 것 같은데, 그럼 혹시 그 어느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지 알고 계시나요? 아니요, 모르고 있습니다. 제가 관여하지 않은 직위는 사실은 뭐 후보군이 관리가 되는지 어떤 분들이 검토나 그 논의를 하시는지도 저한테 공유된 적이 없어서 전반적인 절차에 대해서 알고 있는 바가 없습니다. 그 증인의 경력을 보니까 22년 5월경 윤석열 정부 출범 후 대통령 비서실 법률비서관실에서 아까 선임행정관으로 근무하셨다고 했는데 언제까지 선임행정관으로 근무를 하셨나요? 22년 출범 초부터 8월까지 근무를 하고, 그리고 홍보수석실로 한번 이동한 후에 23년 1월부터 아마 제 기억이 맞으면 23년 중반인데요. 23년 한 8월경까지 다시 법률비서관실에서 근무를 하고, 그 후에 다시 홍보수석실로 한 번 더 갔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인사비서관으로 이동했습니다. 그 법률비서관실에 계실 때 뭐 고위 법률직 인사 관련해서 이렇게 지시가 있거나 뭐 관여하거나 이런 사실은 없으셨을까요? 예, 제가 특별히 관여하진 않았습니다. 들어보신 적도 없나요? 혹시 이전이나 이후에 뭐 이쪽에서 이제 후보자 풀을 관리하고 있고 뭐 위에서 이렇게 지시가 있으면 보고하고 이런 내용 혹시 들어보신 적은 있나요? 없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그 법률비서관실 안에서도 그 담당한 업무마다 좀 보안이 굉장히 많이 유지가 되는 편이어서 그랬을 수는 있는데요. 예, 제가 특별히 관여하거나 자세히 들어본 적은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뭐 더 물어보실 게 있습니까? 없습니다. 네, 없으시고. 네, 그럼 일단 뭐 정의신문서 잘. 네, 네. 한 가지만 좀 물어보겠습니다. 아, 예, 그러시죠. 네. 그 이제 소위 고위 법률직이라고 하는 그 검찰총장 뭐 또는 경찰청장 뭐 대법관 이런 사람들의 경우에는 그 다 제청권자가 있잖아요. 예, 예, 그래서 대법관은 대법원장이 제청하고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이 제청하고
경찰청장은 행안부 장관이 제청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의 임명에 관해서 인사비서관실이 하는 일이 없을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그 절차에 대해서는 사실 아는 게 없어서 그 자세하게 뭔가 추측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없어서 그리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제청된 사람들에 대해서 특별히 무슨 업무를 하신 건 없죠? 없습니다. 예. 예, 마치겠습니다. 네. 뭐 더 없으시면 정의신문을 잘 마치겠습니다. 네. 그 정언하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특검 사건은 관련법에 따라서 신속하게 재판을 진행하도록 돼 있어가지고 저기 맞춰서 정인 불출석 시에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 과태료도 부과한 바가 있는데 그것도 보시고 저희 재판부에서 좀 알지 못하는 사정이 있으면 그 서면으로 내시기 바랍니다. 네, 재판장님 불출석으로 진행에 누를 끼쳐서 송구합니다. 예. 그 안내 드리니까 한번 검토해 보시고 재판부에 모르는 내용이 있으면 서면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정인신문 제가 마치겠습니다.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다음 기일에는 이제 네, 오전에 이병호, 네, 그리고 네, 5월 29일입니다. 네, 오후에는 박성재 정의신문 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혹시 뭐 말씀하실 내용이 있으신가요? 예, 재판장님 저희 추가 증거 신청이 있는데요. 그 기존에 제가 증거 목록 8번으로 추가 증거 신청을 했었는데 거기에 이제 추가를 해서 순번 3개가 이제 추가된 거를 오늘 새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증거 목록 순번 이제 8번이고요. 그 취지는 지난번까지 저희가 신청한 게 769번까지 신청을 했었는데 770번, 771번, 772번 이게 3개입니다. 그래서 하나는 그 저희가 수사 보고로 사건 관계인 간 통화 내역을 작성한 게 있는데 이제 수사 보고 부동의를 많이 하셔가지고 그 사건 관계 통화 내역 자체를 그냥 출력한 거를 좀 재판부에 보셔야 되니까 아니면 CD로 지금 저장돼 있어서요. 그래서 그거 출력한 것과 저희가 그 법무부에 업무 협조 요청을 보내가지고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에 그 운영되는 기간 동안 예산 과목하고 예산 집행 내역을 회신받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 해서 증거 순번 3가지 추가되는 걸로 추가 증거 신청하는데 기존의 증거 목록 추가 8번에 증거 목록 8번에 좀 부기하는 것으로 해서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8번에다 가지번호로 붙이시는 건가요? 8번에 뒤로 8번이 마지막이라 가지고 제일 뒤에 3개가 더 붙은 걸로 봐주시면 일단 됩니다. 목록을 한번 줘보시죠. 예. 네. 네, 그럼 먼저 주시고요. 네, 네. 네, 목록에 따라서 추가로 신청하시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맨 뒤에 3가지가 추가됐다고 봐주시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제출한 목록 중에 770번, 771번, 772번이 이제 추가돼 있다 이 말씀이시네요. 예, 맞습니다. 네. 그럼 뭐 추가된 부분만 증거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되겠네요. 또 보시고 뭐 다음 기일에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증거 의견은 이제 저희가 요청드린 대로 다 의견을 다 주셔가지고 제가 증거 목록을 이제 증거 의견을 좀 체크를 해서 그건 제가 이제 보내드릴 예정입니다. 체크를 해서 보내드리면 체부 결정에 대해 체부 결정을 저희가 한번 임의로 표시를 해서 보내드릴 거고 거기에 맞춰서 이제
이의나 의견이 있으시면 그걸 쭉 말씀해 주시면 그에 맞춰서 최후 결정을 어떻게 정할지 최종적으로 판단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게 마무리되면 아마 이제 수정 조사 절차로 들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근데 그 다음 기일에 오전은 뭐 이병호 정의는 오전에 끝날 수 있겠죠? 제가 약간 좀 시간이 가능하신지 잘 몰라서. 저희 30분이면 저희는 충분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주신문 30분 정도시고 혹시 반대 신문 준비하고 계신 분 있으신가요? 예, 한덕수 피고인도 그렇게 네. 많이 시간 걸릴 것 같지 않고 30분에서 한 30분. 45분 정도. 30분에서 45분. 네. 네, 혹시 다른 변호인들 어떻습니까? 반대 신문 필요하신가요? 없으시고 없으시고. 네? 5분이면 되겠습니까? 네. 네, 뭐 말씀하신 정도로 진행하면 뭐 오전에 뭐 끝날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 그러면 이제 예정한 대로 진행하겠습니다. 하고 박성재는 어떻습니까? 지금 박성재 정의는 지금 변호인 측에서 주신문 하실 텐데 시간 어느 정도 필요하신가요? 1시간 정도면 될 것 같아요. 1시간 정도요. 네. 우리 재판장님 그러면 저희도 그 조서 없는 증인 신청했을 때 반대 신문위에서 신문사항 제공해 드렸었는데 뭐 신문 사항까지는 아니라도 어떤 쟁점 물어보시지 저희한테 미리 좀 보내주시면 저희도 반대 신문 준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마 뭐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수첩이나 뭐 압수 과정 뭐 이런 걸 주로 물어보실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좀 미리 주셔야 아마 그 맞춰서 쟁점화 시켜서 네, 입증 취지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뭐 신문사항을 좀 간략하게 정리하셔가지고 특검만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겠습니다. 예. 그러면 반대 신문도 1시간 정도 뭐 예, 시간 길게 할 정하도록 것까지는 하겠습니다. 않습니다. 필요하시면 좀 더 하셔도 되고요. 예, 알겠습니다. 예. 그러면 주신문 1시간, 반대 신문 1시간이고 혹시 다른 변호인들께서도 뭐 질문을 하실 건가요? 특별한 계획은 없습니까? 뭐 그래서 막 크게 고려 안 할 정도 시간이면 뭐 별 문제는 없을 것 같고요. 네, 그러면 뭐 하시더라도 짧게 하시는 걸로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일단 말씀하신 대로 진행하면 특별히 문제는 없을 것 같긴 합니다. 네, 그러면은 저기 6월 12일도 지금 저희가 기일이 잡혀 있는데요. 이건 법원 사정에 따라서 그 6월 12일은 오전 재판이 좀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다른 재판부와 좀 무슨 사정이 있어 협의가 좀 된 상태라서 6월 12일은 재판을 진행할 경우에 오후 재판만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이건 법원 사정 때문에 좀 변경이 생겨가지고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다른 길은 다 괜찮은데 6월 12일은 재판을 진행할 경우에 오후 재판만 진행할 예정입니다. 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혹시 뭐 더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시고 없으면 오늘 재판 마치겠습니다. 5일, 10일, 19, 20 다 하는데 예, 없습니다. 없으시고 혹시 변호인들께서 하실 말씀 있으시면 없으시면 마치겠습니다. 예, 없으신 것 같아서 네, 재판 오늘 재판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